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07포인트, 1.24% 상승한 2124.7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0% 오른 717.7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정상회담 재개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시 주석과 통화를 통해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확대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이후에 같은 날이었죠. 같은 날 현지 시간 18일 오후 8시쯤에 트럼프 대통령 플로리다주에서 2020년 재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계속해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재선 슬로건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은 이미 모든 시장이 알고 있는 재료인데다가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의 만남이 곧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로 이어지지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잘 읽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태훈 전문가님 그리고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일단 코스피요. 강태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 일단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긴 켰습니다만은 역시나 미 증시가 상승하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신나는 재미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현 코스피 시장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요. 오랜만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제 수급조차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일단 갭상승과 함께 현재 코스피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주봉상, 월봉상 모든 걸 보게 됐을 때 뭡니까? 월봉상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저항을 이제 한번 이제 저항이 곧 이제 저항대 이제 막혀버릴 자리에 와 있죠. 주봉 역시도 이제 2평대 저항 구간대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있을까 위에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요. 일봉 역시도 지금 2150포인트 정도쯤에 상단에 이제 뭐가 돼 있습니까? 2평 구간의 저항대가 이제 막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일단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타결이 되나에 대한 이 기대감, 협상이 되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증시도 상승했고 우리나라 증시 상승했지만서도 뭡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증시, 해외 증시를 볼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만 보고 간다고 하면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는 이미 코스피 시장 자체는 이미 너무나도 상방으로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큰 폭의 조정이 나와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저항 구간대를 아마 이제 돌파를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방 추세가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역시도 밑으로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돌파를 하느냐이지 아니면 저항을 맞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관망적인 자세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항일까 돌파일까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은 관망세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아까 우리 수급할 때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코스닥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약간 같은 나라 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생각. 물론 돌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코스닥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1% 가까이 올라서 출발을 하면서 그래도 역시 미국 효과가 있구나라고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차트 보시면 오히려 시초가보다 더 내려가면서요. 단한 0.4% 상승에 그쳤는데 일단은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덜 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제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빠졌던 시장이 정상화되는 구간에서는 대형주들 먼저 좀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빠르게 그 뒤를 따라가는 식으로 회복장이 전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오늘 하루 더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동방 예의지국이라 그런지 몰라도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는 형님들 먼저 보내고 그렇죠? 대형주를 먼저 좀 보내고 나서 뒤따르는 중소형주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갔다고 해서 뭐 안 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약간 수급상의 차이가 있다면 요 위에 검은 색깔 개인 수급인데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래 안 가져가고요. 금방금방 차익 실현에 나서기 때문에 이 개인들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원체 작년 10월에 비해서 크게 물려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매도를 안 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4월 중순까지 올라갈 때도 또 개인들 매도했고 이렇게 개인들이 좀 빠져나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들어온 비중이 좀 높았겠죠.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잔뜩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올리면 이건 뭐 죽 쏘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소화 과정이 약간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긴 갑니다. 중성주 랠리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아직 오르지 않았을 때 미리 포착해서 잡아놓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 종목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 가지고 오신 거 맞죠? 뭐 맨날 그렇게 갖고 왔는데 오늘은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께서 IA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상한가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쭉쭉쭉쭉 또 떨어지더니 3.41%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 전날에 혹시 강력한 호재가 들어와서 이렇게 빨간불을 강력하게 켜면서 출발을 한 걸까요? 일단은 IA라는 종목 자체가 이 히든스탁을 통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아마 앵커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말쏘님이 아마 기억날 수도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 말쏘님께서 이제 수소차 밴드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제가 딱히 생각나는 건 없지만 최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동전주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애매한 종목이 I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경우로 동전주로서 그 고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디지털 옵틱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도 디지털 옵틱이 한 30-40% 날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IA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맞아요. 중국이 이제 합작 설립 관련돼 있는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강력한 상방으로 올라가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최근에 제가 이 IA라든지 아니면 그 관심 종목으로서 이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예시를 들었을 때 뭐가 나왔느냐? 늘 말씀드렸어요. 이런 파동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주가는 상승하기 전에 매집이 먼저 들어온다. 분명히 늘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이라고 했죠. 하방으로 빼지 않고 상방으로 빼지 않는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 그리고 정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모아주고요. 아무런 이슈가 있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급등과 함께 장마감 공시와 함께 오늘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이유 없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요.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과거에 제가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유 AP라는 종목 예시를 들게요.
이 데이웨이피도 보면요.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없지만 이 구간에서 물량을 이렇게 모아나가다가 갑자기 싹 올려버리니까 벌써 110%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기보다도 뭘 해야 된다? 누군가가 물량을 최근에 모았는가?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을 했는가? 모아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 주가 급등 직전 상방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살포시 숟가락만 얹어준다라고 하면요. 이런 40%, 50% 수익 얻는 거는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일신석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17.20% 그야말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6월 초부터요. 이렇게 방향을 틀더니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쭉 올라섰습니다. 이 종목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조금씩 살아나다가 한 일주 정도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17.2%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이제 오늘 올라간 요 상승폭, 자 이제 이 캔들, 양봉 캔들과 이 거래량 막대기를 잠깐만 좀 눈에 담아 두시게 되면은 일단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만큼 17% 정도 수준에 육박했던 상승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구간은 올해 2월 초였습니다. 요 2월 초, 요 날이 2월 7일이 언제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설 연휴 끝나고 돌아와서 설 연휴 사이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그 남북 경협주들 막 다 고점 찍었을 그때 있죠. 그때 24% 올라갔던 이후에 최대로 많이 올라간, 즉 4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오늘 일신석재의 상승 흐름이었다. 보시면 여기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4,600만 주, 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는데 참고로 주식시장에서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가 땔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우리가 불을 크게 지르려면 이 땔감을 많이 모아놓고 불을 질러야 불이 크게 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가기 위해서는 적은 거래량보다는 이제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지만 그 상승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좀 반등 조짐이 있었을 때 미리 사두는 게 당연히 좀 더 좋은 결과, 편안한 자리에서 사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이건 아시다시피 이 일신석재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아마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통일교가 일단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DMZ 평화공원 관련주라고 뭐 코아스 같은 종목을 비롯해서 이제 DMZ 평화공원 관련주로 이제 많이 시장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올라간 종목은 사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자기가 주석되고 나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이 북한의 어떤 관계, 북한을 이 국제사회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관계에서 또 하나가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과의 관계도 약간 트럼프 김정은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입지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삼각관계라고 하니 그래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가운데 놓고 이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약간 서로 약간 좀 껄떡껄떡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의 어떤 과정, 결과적으로는 남북경협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건 없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급등할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이런 남북경협주, 특히 올해 초에 보였던 1, 2월 달 여기 보시면은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정말로 강력한 수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리 기술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6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이요.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1.24%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예, 일단은 뭐 이 종목 제가 오늘 에이스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전에 사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잠깐 차트 보여주시면은 예전에 제가 지난달에 캠시스 말씀드리면서 요 구간이 굉장히 지겨웠던 이런 구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제발 여러분들 물론 내가 사자마자 뭐 쉬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은 정말 좋겠지만 모든 주식이 사실 다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좀 약간 굼뜬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횡보가 길면 추세가 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거 버텨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 이 캠시스가 6월 되자마자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양봉 찍으면서 결국 목표가 달성하면서 한 20% 중반대 수익률을 기록해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우리 기술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지금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4거래를 지나가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제자리 걸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재 받는다. 이거 회계 처리 위반해서 제재 받는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게 거래 정지라든가 그 정도로까지 어떤 악재가 미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구간에서 현재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에 좀 더 배팅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여전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시 제가 말씀드린 자격 전략, 목표가를 낮춘다거나 손절가를 조정한다거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가격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수익에 노려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은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훈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화천기계입니다. 매수일 6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8.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급등하네요. 7.28% 쭉 올라섰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살짝 아쉬웠던 게 매수할 때 갑자기 쭉 올라가가지고 3,210원까지 쭉 올라섰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그 최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까요? 그래 일단 화천기계라는 종목 자체를 일단은 그날 소개를 시켜드려 다음날 바로 이제 24% 이상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차익을 아마 진행을 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수익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에도 역시나 뭐가 있냐고 하면 2,600원 정도 구간대 끝까지 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 2,500, 2,600 구간대에 2평대를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 다음 월봉상 역시도 이제 돌파가 나오고 거래가 터진 모습 봤을 때 아직까지도 상방 흐름은 살아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2,5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2,8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해줬을 시 대파동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신 전략 유효하다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아직 들고 있다 하시면요. 홀딩하셔라. 그리고 수익 역시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DR텍입니다. 매수일 6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2.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상한가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DR텍이라는 종목은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제가 목표가 일단 2,5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 목표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만든 게 아닌가. 처음으로 상한가가 나왔던 그날 고가가 딱 2,5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DR텍의 종목 역시도 그래요. 주가라는 건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고 나서 박스권에 행보가 나오고 급등 나와준다. 이 만약에 이런 자리 샀다고 하면 7, 80% 정도의 수익까지 지금 노려볼 수 있었겠죠. 지금 중요한 건 일단 DR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수익 실현하고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 없을 까 생각하고 있는데 DRT가 종목 역시도 아직은 그래도 상방 추세 살아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우상향대를 계속 우상향대를 맞춰가면서 터치 그리고 다시 조정 준 다음에 터치를 준다 하더라도 2,200 정도겠죠. 2,200 정도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방 돌파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신 전략 역시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인데요. 매수일 6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만 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7%도 굉장히 큰 수익률인데 앞선 그 두 가지의 종목이 너무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아직은 배가 고프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7% 솔직히 큰 수익이라기보다는 좀 말하기 민망한 수익률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제 말했다시피 DTNC가 아직까지 이제 13,000원대를 이 구간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아직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추세를 지금 아직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돌파 이후에 아직 조정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11,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13,000원 돌파 2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끝까지 뭐 들고 가셔도 괜찮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상방 추세 잡아가면서 터치 할 때마다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11,000원대 안 깨면 얼마든지 가지고 가셔서 2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TNC는 11,000원 라인대 잘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택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강태훈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올라갈 이유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다가 쭉 올라갔다라면서 특징주 할 때도 짚어주셨거든요. 그런 비슷한 흐름인가 봐요. 일단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정답을 맞추실 분이 일단은 아무도 없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정말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이 너무 메리트가 있고 이 종목은 조만간 상방으로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제가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 했습니다. 왜냐? 이 테마를 만들고 테마를 불러일으킨 결국 강태공 전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태공 전문가가 이 종목은 과연 수혜주다 하면 정말 이 수혜주로서 급등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테마를 제가 한번 엮어보려고 했는데 이렇다 할 테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억지로 엮는다고 하면 전기차 관련으로 엮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정확한 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을 때 정말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요. 어떠한 이슈를 받을 것도 없고요. 어떠한 수혜를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예를 들어 남북개혁 관련된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개인 투자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이슈는요. 여러분들 얘기했죠. 옆집 아저씨도 똑같은 이슈로 사고 있고 똑같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정말 이 주가를 선침해하는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이슈도 없는 종목을 모아다갔다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오늘 IA 같은 경우도 매집에서 들어왔죠. 뭡니까? 중국 합작 설립 같은 이슈를 마지막에 터뜨리면서 40% 가까이 날려버렸죠. 이런 것처럼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신기한데요.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힌트 더욱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강태훈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IA처럼 아까 이렇게 좀 매집하는 구간이 있다가 이렇게 쏘아 올렸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1년간에 굉장히 길게 누군가가 매집을 했나 봐요. 이거는 제가 좀 차트를 보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MTN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 이제 이 히든스탁 말고 제가 이제 다른 MTN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 중에 해성 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해성 옵틱스도 제가 이거를 언제 소개시켜드렸느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왜 소개시켜드렸다 했습니까?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하방으로 이제 뺐다가 하방으로 주가를 뺐다가 모아갔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알서포트 지금도 가고 있어요. 알서포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미 최고점 한 9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 히든살토에서 알서포트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알서포트 역시도 뭡니까?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였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갑작스러운 이유가 없었지만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UAP. 대UAP도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이 온라인 방송 통해서 대UAP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뭐라 했습니까? 물량 모아가면서 뭐합니까? 이슈 없으니까 그냥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괜찮으세요?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아무도 못 맞힐 거라고. 네, 못 맞춰. 저 이분하고 방송 안 하고 싶은데요. 예, 뭐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이제 섹터다 이런 거를 말씀 안 하시고. 그래도 아까 전기차로 좀 엮을 수는 있다라고는 하시긴 했는데. 전기차로 차트가 저렇게, 왜냐면 전기차가 최근에 조금씩 약간 꿈틀꿈틀거리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스모화학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예시 차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좀 기어가는 오랜 기간 네. 동안에 매집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지금 바닥 찍고 약간 저쪽 올리는 단계라서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답이 아닐 것 같고, 못 맞힐 거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전기차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저도 유추가 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못 드려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죠.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은.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이렇게 풀이 푹 죽어가지고 진짜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 세 번째 힌트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뭔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다가 지금 급등 직전이다라는 말을 계속해 주시고 있어요. 일단 맞습니다. 일단은 늘 말씀드렸죠. 물량 수화가 일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일단 유보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유보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면 최근에서 급등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갭을 띄우면서 뭡니까? 바로 쐐기를 박아버리면서 음봉을 해서 맞아 떨어지는데 음봉 거래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다? 바닥에서 나오거든요. 바닥에서 갭과 함께 순간 이렇게 밀어버리는 건 뭐냐고 하면요. 여기에서 물려있는 물량을 소화시키는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이런 자리예요. 갭 띄우고 음봉 거래가 확 나와주면서 바닥에서 물량 한번 소화시키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IA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조금 애매해요. 지금 이제 매물 소화로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날아가는지 봐야 될 자리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것들, 이 음봉거래와 함께 갭을 띄우고 음봉거래와 함께 한번 훅 올렸던 종목들은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은요. 물량 소화 이후에 이제 올라가기 위한 급등 직전 포인트가 되는 게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이 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 눈치챘어요.
뭐요? 이거 뭘? 130% 그 지난해 올라갔다. 네. 그리고 일신석제도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작년에 네. 그 북미 정상회담 제 패턴을 이제 다 읽어버리셨네요. 예, 보통 제가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왜냐하면 단기 수급 저는 항상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단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섹터에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 뭐를 사고 싶어서 약간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좀 양해해 주세요. 뭐 안달이 났다라는 우리가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단기 수급이 결국 어떤 급등을 만들어내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직까지 뭐 시세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잠깐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술을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힌트 드렸던 것 중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가 정지된 정도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목이 다시 동일한 채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결국 남북 경유주 그러니까 작년에 한 달 동안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주가가 130% 그러니까 2배 넘게 올라간 거죠. 그 밑바탕에는 이 남북 경유주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만약에 어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에 가서 뭐 비핵화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남북 경협주에도 긍정적 영향. 사실 오늘도 오늘 뭐 일신석제나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인 것은 결국 시진핑의 방북 효과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북한의 핵 무장을 결코 바라는 입장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결국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의 급등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작년에 많이 갔던 거 작년에 세게 갔던 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런 신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안 몰렸으니까 조금 몰리기 전에 미리 사서 발을 담가 놓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나온 종목인데 저는 그래도 좀 힌트 같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좀 정답을 유추하는 분들이 많이 문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semco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던 건 알겠는데 항공기, 그러니까 관련 업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남북 경협주에 항공기도 묶이는지 잘 몰랐어요. 뒤져보면 나옵니다. 진짜요? 뒤져보면 나와요. 아마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네. 아마 우리 앵커님하고 비슷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흔히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찾으면 하지만 분명히 나옵니다. 저도 두드려봤어요. 자, 일단은 그 셈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제가 하다 보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셈코 이거 전문가의 작전주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차트 보면 진짜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고요.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 아니다. 사실 뭐 방송에서 이렇게 딱 제가 일단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주가가 셈코 같은 경우가요. 그 5월 초 그러니까 한창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양봉 나오고 지금 이때 5월 초 주가가 한 5천 원권에 머물던 주가가 지금 3만 5천 원을 훌쩍 넘기는 시점 순간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률이 대략 그러니까 주가가 7배 가까이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무려 590%의 주가 상승이 단 한 달 반 만에 나온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셈코 덕분에 그러니까 셈코가 올라가는 것이 결국 사람들은 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왜 가는 거야라고 따져봤을 때 셈코가 항공기 부품 비행기 문짝 만드는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항공기 부품 관련주들이 약간 좀 움직이는 것들이 몇 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게 항상 말씀드려요. 마차도 한 마리 말이 끄는 것보다는 두 마리가 끌었을 때 하다못해 뭐 힘도 세고요. 한 마리가 갑자기 다치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얘는 좀 약간 넷뷰리 두고 나머지 한 명이 끌어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보다는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끌어주는 종목이 당연히 급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뭐 생각할 가치도 없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항공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 동시에 남북 경협주로서 이미 작년에 급등했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 작년에 아까 제가 한 달 동안에 130% 정도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약간 좀 내심, 물론 이번에 똑같이 100%, 130%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 한 60, 70% 정도의 상승은 이게 분위기가 잘 갖춰지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두 번째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님 추리가 가능하세요? 일단은 남북 경협주도 될 수 있고 항공기 부품 관련주도 될 수 있다. 이거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힘을 낼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남북개혁과의 항공기를 같이 얘기하니까 딱히 뭐 생각나는 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남북개혁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뭐가 있었냐고 하면요. 뭐 우리나라 뭐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처럼 이제 북한에도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하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북한에도 공항이라 해서 삼지연인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공항을 이제 개발한다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갈 수 있게 공항을 좀 개발한다는 이슈가 생기면서 거기 관련된 수혜주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위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위나이텍 종목이 과거에 이제 이 삼지연 관련돼서 그 관련된 항공수혜를 한번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작년에 말씀이 얘기하신 급등이 작년에 나왔던 급등이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굳이 뭐 항공기 관련 남북을 엮는다고 하면 지금 이거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하이텍, 윈하이텍. 예, 윈하이텍입니다. 네, 윈하이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집은 확인됐지만 이탈은 확인이 불가하다. 근데 아까 우리 셈코 차트에서 이에 늘 빨간색으로 외국인들 네. 수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예. 빠지면 팔고 이렇게 사면 올라가는 이런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근데 그게 의외로 사실은 이제 의외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오늘 급등한 종목 가운데서도 사실 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뭐 매집은 들어왔지만 이탈은 안 나왔다. 즉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빠지거나 혹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그런 매집이 쭉 이루어진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도 아직까지 막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종목은 뭔가 추가로 좀 더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차트 잠깐 보시면 플랜티넷 종목이 있는데, 자,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 자, 3, 4월 달에 주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외국인이 한번 쓱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던 주가가 한번 거래가 이렇게 쑥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이때 일부 물량이 좀 빠져나갔어요. 물량 빠져나가고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6월 들어오고 나서 역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거의 머물러 있는데 이거 도로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오늘 어떻게 됐냐? 이 종목이 바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사놓은 애들이 바닥에서 사놓은 애들이 결국 자기들의 어떤 수익 실현을 위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승 파동, 단기 급등 파동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한 달 이상 쭉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탈하는 듯 하다가 도로 샀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 살짝 바닥에서 반등한 것으로는 절대로 성에 차지 않는다. 작년에 보여줬던 것만큼 혹은 그에 뭐 약간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상 훨씬 넘어가는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량이 터지고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게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는 것이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오르비텍 와 있고요. 그다음에 윈하이텍도 와 있습니다. 아스트, 그다음에 아스타 이렇게 오고 있고요. 오르비텍, 한컴 유니맥스 이렇게 왔고 아스트가 좀 많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오르비텍도 보이고요. 그리고 강태훈 전문가님께 큐로컴, KEC, 그다음 화천기공, LVMC 홀딩스, 아이즈비전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조 이렇게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 있는데요. 저희 금요일마다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안에요. 지금 되게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어요. 혹시
정답자 눈에 띄셨는지 한번 강태훈 전문가님도 함께 보시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 OX로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중에 한 서너 개 정도 종목으로 약간 좀 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는 정답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정답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강태훈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그린 케미칼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못 맞추셨던 아주 보석 같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그래 일단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거를 뭐 정말로 아무런 이슈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뭐와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 뭐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야 될까, 정말로 장중 내내 계속, 그리고 오늘 장마감이 방송 나오면 계속 계속 분석을 했지만 그렇다고 막 엮을 만한 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이 기업 분석을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그나마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디메치 카보네이트라고 해가지고 DMC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주 이제 생산 제품 판매하는 그건데요. 이게 이제 2차 전지의 전해질 용매 등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으면서 나중에 자동차용 건축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긴 하지만 뭐 이걸 때문에 굳이 전기차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만약에 어차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옛날에 뭐였습니까? 이 인디에프라는 종목은요. 힐러리 인디에프의 이제 회장님이 힐러리와 함께 악수를 했다고 해서 이 힐러리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로서도 엮였거든요. 그만큼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게 주식시장인 만큼 이런 이슈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라 했습니까? 최근 계속 일단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건 이거예요. 누군가가 일단은 거래를 없이 모아나가고 있는데 이때 엄청난 급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6월 13일 날 엄청난 급등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매도 물량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받쳐주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 잔량을 받쳐놓고 누군가는 계속 팔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팔면서 매도 잔량이 쌓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날 캔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거래는 어마어마했다. 그럼 이 뜻은 분명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린 케미칼이 아마 조만간에 상방으로서 움직이는 이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한번 눈여겨보시라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자체는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500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3,5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시가 이하에서 매매를 하겠지만 역시나 늘 말씀드리는 거 시가 이하도 좋지만 분할 매수로서도 생각을 좀 해보시라. 한 3,700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600까지 분할 매수 잡고 짧게 평단 대비 한 마이너스 6% 정도에서 3,500원 손절가로 보시면 그래도 안전적인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그린 케미칼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3,600원 라인대까지 분할 매수 전략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4,500원 그리고 손절가 3,5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해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종목에 대한 부분, 이제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진짜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리운 선생님들은 저 두들겨 팼던 선생님들이거든요. 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두들겨 패니까 뭐 지금 그 당시에는 뭐 틀리면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수익이 잘 나고 뭐만 해서 다 잘 벌고 있으면 저는 이 방송 안 본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뭔가 아쉬움이 있거나 아니면 손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익을 못 봐왔는지
돈을 버는 투자자도 거듭나려면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 종목은 덤입니다. 수익은 그냥 덤으로 공짜로 챙겨가시면 되는 거고요. 잔소리 한 바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잔소리와 함께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잠시 후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챙겨가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강태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도 상방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있습니다. 코스피를 얘기하지 않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을 전 얘기한다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 상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 어떻게 상방으로 향할 것인가, 이 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업종과 어떠한 테마가 이 증시를 견인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되고 그거를 찾아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알지 못해요. 늘 얘기했습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추격해봐야 여러분들 늘 계좌는 박살 물렸어요. 또 물렸습니다. 또 물렸습니다. 밖에 없어요. 분명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증시를 상방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 뭐라 했습니까?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나가고 매집을 했던 종목에서 많이 나올 거다. 그 종목을 꼭 찾아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뭐 이틀 동안 지금 시장이 약간 대형주 위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중소형주가 주도한 장세. 저도 사실 대형주 물론 다 취급을 하지만 저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어떤 주도하는 상승장이 나왔을 때 대형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고 그거를 내 계좌의 수익으로 바로 꽂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중소형주가 주도하는 장세는 이제 곧 찾아오기 때문에 자 오고 나서 찾냐? 아니죠. 주도 장세가 오기 전에 미리 찍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6월 중순 넘어가면서 말로 가고 있고 하반기 증시가 상반기보다 평균치 자체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수익 지수가 올라가기 전에 장이 좀 더 좋아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에 앞으로 급증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어제 트럼프 시진핑의 전화 통화를 인해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금 이슈의 정점에 있는 다음 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 갈등 모든 이런 변수 사이에서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가운데 있어 버리게 된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로 지금 시장의 단기 자금이 곧 몰립니다. 아직은 약간 좀 뜨지미지근하지만 이제 곧 몰릴 거기 때문에 남들 다 들어가는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발을 담가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까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채워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는 우리가 호텔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님 방송 끝나고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신지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그 호텔 가서 여자친구 생기면 밥 먹고 싶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그랬죠. 없으시면 우리가 고박사 전문가님이랑 저랑 같이 가서 같이 먹어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싫습니다. 예. 그렇고 또 오늘은 예. 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집값이 되게 너무 비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마련해서 여자친구만 이 안에 오면 좋겠다라고 참, 진짜. 하셨는데 예,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네요. 예. 이 종목이요. 우리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이런데 이 종목이 우리에게 딱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사실 뭐 차든 집이든 사실 이 작은 거 하나가 어떤 계기부터 마련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기폭제라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이 온라인 말씀드린 온라인 공개 방송이 바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어떤 기폭제냐? 손실만 습관적으로 봐왔던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수익을 보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만 바뀌면 되거든요. 딱 하나 바뀌면 되는데 그거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10분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